저희는 89페이지의 정보공사 문제 2번을 파일을 열어주고 있고 구입월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월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구입일자에 8월과 9월 달인 일자에서 월만 추출해가지고 뭘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입일자를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여기 구입일자에 있는 이 곳에서 월만 한번 보시고, 그쵸? 이 월에 따라서 8월과 9월만 가지고 표시를 하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뒤에다가 월 한 번 더 붙여 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8월달, 9월달만 표시해서 하고요. 그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백 표시하기 하면 되죠. 우리 이거 계속해서 몇 번 해봤습니다.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1, 2, 3, 2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 표시해주세요 라고 한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if와 once 함수를 사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는 논리식이 들어오고 논리식이 뭐예요?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비교 연산자에서 비교한 다음에 참과 거짓이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논리식에 따라서 참이면 참 있는 두 번째 인수를 실행하고 논리식이 거짓이면 세 번째 인수인 거짓 여기 세 번째 인수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논리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논리식이라는 게 8월달, 9월달인 것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입일자의 월이 8, 9를 찾을 건데 이제 부등호를 어떻게 입력해서 8과 9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구입일자의 일에 월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에는 7월달, 8월달, 9월달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8과 9를 한꺼번에 찾으려면은 부등호 어떤 거를 입력해야 8, 9를 모다 몽땅 찾아가지고 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관건이죠. 8월달, 9월달 어떻게 찾을까요? 8을 포함한 큰 숫자만 찾으면 되죠. 그거는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 하고 8이라고 하면 8을 포함한 큰 숫자 8, 9까지 네, 여기 조건에 맞는 걸로 해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8월달, 9월달만 참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제 8월달, 9월달이 맞으면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월에다가 여기 8인지 9인지 이 그 달 있잖아요. 그 8에다가 월자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죠. 그 구입일자의 월만 찾아가지고 뒤에다가 M% 연결연산자에서 월을 붙여주면 8월달, 9월달을 참값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제 7월밖에 없네요. 7월은 이제 여기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거시진 세 번째 인수를 실행하겠죠. 세 번째 인수는 공백 표시, 공백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는 여기에 있는 구입일자의 월을 이걸로 찾아주면 되죠. 먼스 함수로. 자, 먼스 함수가 달이란 뜻이잖아요. 달을 구하는, 월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스 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스 월만 추출하는 먼스 함수는 인수가 딱 하나만 존재해요. 인수가 하나 있다는 건 쉬운 함수란 얘기예요. 결국엔. 네, 인수가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한데 자, 여기에는 날짜의 인수만 들어오면 됩니다. 숫자가 물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가 아닌 거죠. 문자 아닌 날짜 함수, 날짜의 인수, 날짜 데이터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수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날짜, 인수, 여기 딱 하나 보이잖아요. 구입일자에 있는 날짜, 인수. 요걸로 참조해 주시면 여기에서 월은 요거는 연도고, 그쵸? 여기 두 개가 월이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일이죠. 며칠이라는 일. 그러니까 얘가 08, 07로 나오는 게 아니라 8로, 7로, 9로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월 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연도를 구하는 함수. 월 알았으니까 연도도 알면은 세트로 한꺼번에 다 알게 되겠죠. 연도는 쉬워요. 얘도 2월이라는 함수입니다. 2월 함수면은 얘는 어떤 것만 뽑아가지고 올까요? 2020만 뽑아가지고 오겠죠. 됐죠? 되셨죠? 2월 함수도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요 일자를 추출해주는 함수, 바로 1 함수, 1을 추출해주는 함수, 바로 대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인수가 하나만 필요합니다. 네, 쉬워요. 이거 인수를 딱 셀 참조해 주잖아요. 여기서 뒤에 있는 일자만 25만 추출해 주게 되겠죠. 자, month, year, day. 제가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여기에 다 해놨으니까 요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이제 if와 month를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함수로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만 추출해서 결과값에 월하고 그 외에 공백이 되도록 이거에 여기 if 함수로 해가지고 구입일자의 월이 8 이상인 거 7, 8, 9만 해당되는 요 달이 8, 9만 참인값이 참인값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여기 8월달, 9월달만 추출해가지고 표시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조건식에서 하면 되겠죠. 구입일자의 월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듯이 먼스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 먼스로 해가지고 G5셀을 참조했던 여기 셀에서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면 얘가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 조건에 맞으니까 이제 참 실행하면 되겠죠. 참 실행 먼스로 해가지고 달 구한 거기에다가 문자로 월 연결해 주고요. 맞지 않으면 이제 공백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J5셀에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요거를 한 번에 쭉 입력하면야 좋겠죠. 근데 연습량이 많으시면 한 번에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뭔가를 잘 이게 조합이 좀 잘 안 된다 그러시면은 먼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함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 구하시는 거를 조금은 추천드려요.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 했을 때 먼스 함수로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달만 구하는 먼스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먼스 함수 타이핑 하시고 여기에서 1에서 12 사이의 숫자로 해당되는 월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월 구하는 함수. 자,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고요. 지금 우리는 구입일자에 대한 월만 추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요. 구입일자가 해당되는 G5셀 참조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5셀에 월만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J5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쭉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만 이렇게 추출해 주게 되겠죠. 데이터 보면은 8779, 789월 789만 나타나지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f 함수로 해가지고 8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8월달, 9월달 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J5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와 month 함수가 있는 그 사이에다가 클릭해 주신 다음에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 불러왔다면 이 해당 월이 8월 이상이 되도록 뒤에다가 부등호 입력해 볼까요? 크거나 같다 부등호 하시고 8 이상이 되도록 8과 9만 찾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 쉼표 누르고 두 번째 인수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수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값이 참일 때 이제 어떤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우리 이 month를 그대로 사용해 볼까요? 만약에 이거 복사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month 함수 열어가지고 타이핑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복사가 더 편해요 그러면은 month 함수에 가로 열고 닫기까지 모두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month 함수를 또 이렇게 붙여 넣어 줄게요. 자, 이거 가로 열고 닫고까지 month 이 부분을 잘 복사해 주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위라는 문자도 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문자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연산자 열어주고요. 그리고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해서 한글로 위라고 더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잘 되었다면은 다시 쉼표 누르고요. 아, 월이에요? 아, 예, 월. 네, 월. 네, 월로 하고요. 쉼표 누르고 그다음에 빈 공간, 공백 표시. 네, 큰 따옴표 2개 할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이라고 나오죠. 다시 J5셀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달, 9월달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백 표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해볼까요? 세 번째 함수가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인 개수를 구하는 거래요. 개수를 구하는 거는 count 함수이고요. 뭐뭐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count if이겠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입 가격이 평균 이상이다. 구입 가격이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평균, 구입 가격의 평균이요. 계산해 보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직접 저거를 다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 다 더하고 8개를 나누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 다 타이핑하고 막 이렇게 다 계산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구입 가격을요 모두 다 선택해 보세요.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모두 다 선택해 보십니다.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면은 이 밑에 있는 상태의 표시줄에 이런 게 나타나요. 평균, 개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평균의 가격이 이렇게 딱 보이죠? 네, 요런 거 엄청 쉬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드래그만 해도 알아서 평균 구해주고 합계 구해주고 개수 구해줘요. 자, 편리하죠? 자, 이래서 엑셀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평균 가격 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인 게 몇 개냐라는 거죠. 여기에 구입 가격 평균 이상인 개수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그쵸? 1125원에 대한 평균 이상인 거. 이상이다라는 부등호 어떤 거였나요?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쵸? 크거나 같은 거 이런 기호로 해가지고 크거나 같은 게 도대체 개수로 몇 개예요?
몇 개니까 세어보니까 3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3개라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개수는 count if로 하고요. 평균은 average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또 이거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대로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에버리지 구하는 것도 이거는 엄청 쉬운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에버리지를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에버리지는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count if로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요. 제가 여기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에버리지는 그냥 범위만 인수로 지정해 주면은 거기에 평균 알아서 범위 안에 있는 평균 그대로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ount if로 해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count if는 레인지 범위를 지정해 주면 이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셀의 개수를 구해 줍니다.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거 몇 개이냐 셀의 개수 구해주게 되는 count if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라는 거는 우리가 이 구입 가격 범위에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 범위 해주고요.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 구입 가격이 평균인 거, 평균 이상인 조건만 찾아주고 개수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평균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개까지 표시해 주세요. 여기 결과값 뒤에 개 붙이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입 가격이 있는 범위를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 평균 이상은 이런 숫자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인 거 여기다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평균 이상인 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평균 이상인 거. 하실 때 잘 보시면은 여기에 %, 연결연산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등호 안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연결해 줍니다. 자, 자꾸 눈에 익히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부등호 입력할 때요. 이게 공식이긴 해요. 이게 부등호라는 게 우리가 if에 대한 조건식 할 때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평균 이상인 거라고 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값이 지금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식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건식은 참과 거짓이 되는 게 식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되는 게 식이고 얘는 그냥 평균 이상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런 조건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왼쪽에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큰 따옴표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기 만약에 이 큰 따옴표나 아니면 여기 뭐 어떤 값이 있다면 그냥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공식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등호 입력할 때는 늘 항상 큰 따옴표로 어떤 거 할 때는요 count if는 그렇습니다. count if 그러니까 if 중에서 if만 조건식이 있는 거고 count if 제가 또 여기다가 조금 더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count if 그리고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는 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럼 얘는 거의 다 인수가 거의 다 비슷해요. 여기에 이런 부등호가 들어갑니다. 얘도 다 마찬가지 부등호가 들어가는데 그 부등호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줘야 하는 함수들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요 함수들은 다 이렇게 부등호 입력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부등호만 입력하면 안 되고요. 부등호와
함수를 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해줘서 이거를 서로 합쳐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어디요? 이 구입 가격의 범위 안에서 평균 이상인 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구입 가격 이 범위에서 이 숫자에 해당되는 거 찾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찾아서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개까지 해서 이렇게 의미를 조금 아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count if 우리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3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로 한 번에 쭉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count 적어주도록 할게요. count 적어주면은 count하고 관련되어 있는 5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셨다면은 count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ITQ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count if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커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조금 사용합니다. 네,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range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조건의 범위, 우리가 구할 범위는 구입 가격의 범위이니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면 이 영역이 구입 가격에 라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다음 번째 인수 조건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입력하는데 평균 이상인 거 하자고 했죠. 이상인 부등호 입력해 볼까요? 부등호 입력할 때 큰 따옴표로 씌워가지고 해달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이상인 부등호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 입력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아 줄게요. 그리고 이상인 거를 함수 에버리지 함수하고 같이 연결해 주기 위해서 %, 연결 연산자 하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AVER까지만 입력해도 에버리지 함수 볼 수 있고요. 자, 에버리지 함수도 아까 카운트 함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 에버리지와 에버리지 if가 되겠고요. 자, 이걸 자꾸 눈에 조금씩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불러와 주고 에버리지 함수는 범위만 영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인수, 구입 가격을 평균을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의 범위 지정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 가격이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로 닫고 에버리지 함수는 이제 끝났고요. 여기에서도 함수가 count if 함수도 하나, 두 개의 인수만 필요하니 우리도 하나, 두 개 모두 다 입력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잘 구해 주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개까지도 붙여줘야 되니까요. 이 13셀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맨 끝에다가 클릭하시고 개라는 거 문자 연결해 가지고 표시해 줄게요. 연결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개까지 하고 엔터 눌러서 새 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되셨다면 그 다음 우리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합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합계를 구하는데요. 라임 도서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죠. 합계는 썸인 것 같고 조건을 들어가야겠다. if가 들어갈 것 같다. 예, 합계 구하는 조건에 맞는 합계. 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맞는 합계. 근데 여기는 뒷섬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쵸? 뒷섬도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 맞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도서의 구입 가격 하는데 라임 도서만 찾아가지고 구입 가격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임 도서만 찾았더니 라임이 3개고요. 거기에 대한 구입 가격을 다 더해보니 이런 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미리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이거 더하기 하는 게 아니라요. 클릭 해가지고 3만 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라임의 구입 가격이 지금 보니까 요거죠. 11,000원, 그 다음에 만원, 9,000원이에요. 이거를 11,000원인 H5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눌러서 H9셀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에서 H11셀을 한번 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가 이 3개의 셀이 중복 선택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3개가 선택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지금 3개를 선택했고요. 합계가 이만큼 나와요 하고 알 수 있죠. 맞나요? 네, 이렇게 미리 내가 그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고 3만 원이 맞네. 3만 원인데 여기 3만 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오류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이 되어 있는 요 상태 알고 있으니 우리는 뒷섬 함수 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필드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필드명 포함한 범위 우리 넓게 지정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 넓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필드명이 요거죠. 구입 가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필드명 참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지금 출판사가 라임인 것만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필드명과 조건이 같이 있는 이 영역을 조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액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 이것도 같이 또 수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셀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요. 뒷섬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뒷섬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 지정을 쭉 해줄게요. B4에서부터 H12 영역까지 쭉 범위 지정하고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는 필드에요.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셀 참조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구입 가격에 대한 것들을 구할 거니까 구입 가격의 셀을 H4셀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마지막 크리테리아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은 출판사가 라임인 조건이 되는 이 영역을 참조해 주면 되겠네요. F4에서부터 F5까지 범위 지정했다면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나와 주셨나요? 네, 그랬다면은 이제는 최저 구입 가격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최저 구입 가격이 있는 J13셀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거는 안 해도 안 봐도 되겠죠. 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저를 구하는 함수는 min 함수가 있죠. min 함수. 저희가 최고 구하는 함수. 네, 맥스 함수 있었고
최저 구하는 함수는 네, 민 함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몇 번째 큰 거 구하는 거, 큰 값 구하는 라지 함수 있었고, 그쵸? 몇 번째 작은 거, 작은 값 구하는 요거 제가 이거 또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꾸 눈에 익히면서 요거를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저를 구하는 민 함수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민 함수 불러올까요? 민 함수. 자, 민 함수 불러와 주고요. 민 함수는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범위 안에서 제일 큰 거 구하는 함수죠. 자, 구입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구입 가격의 범위를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최저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바로 구해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총 구입 금액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저희는 총 구입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14셀에서 선택한 요거에 대한 두 서명에 대한 총 구입 금액을 이렇게 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구입 건수와 구입 가격을 컬러풀에 대한 구입 건수와 구입 가격을 서로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VLOOKUP은 찾는 함수라고 했어요. 컬러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입 건수 하나 먼저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러풀에 대한 구입 가격을 또 한 번 찾아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 번 찾습니다. 컬러풀에 대한 구입 건수, 그래서 4라는 숫자 만들어 찾아서 오고 그걸 곱해가지고 또 컬러풀에 대한 구입 가격 또 한 번 찾아서 이렇게 곱해 주겠다. 아셨죠? VLOOKUP 함수 두 번 사용해야겠다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VLOOKUP은 첫 번째 인수 찾아가지고 이 표 범위에서 찾아야 할 값 찾아주고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할 거냐 유사일치할 거냐 수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런 식이죠. 선택한 도서, 여기서 선택한 이 도서의 구입 건수 곱하고 또 마찬가지 H14셀에서 선택한 도서의 구입 가격 이렇게 하나 찾고 이렇게 찾고 요거를 가지고 VLOOKUP 함수 첫 번째 거 구입 건수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선택한 거 H14셀에서 선택한 거 요거를 이 표 범위 이 컬러풀이 있는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쵸?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입 건수가 있는 거는 내가 범위 지정한 여기에서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고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올 거예요 하고 0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구입 건수의 건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젠 요 뒤에 있는 거 또 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거 곱하기 해서 VLOOKUP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죠. 네, VLOOKUP으로 해서 똑같이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선택한 거 H14셀에서 선택한 거를요. 또 표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컬러풀이 있는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그 범위에서 이제 구입 가격은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4, 5, 6번째 있네요. 그래서 6번이라고 열번호 적어주고 그리고는 정확히 일치한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입 건수, 이쪽에서는 구입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연결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J14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로 하나 구입 건수 하나 찾아오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는 lookup value 찾을 값은 요거죠. 네, H14셀 선택해 주고요. 쉼표 누르고 그리고 이게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지정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5에서부터 H12 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이번에는 열 번호 적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열 번호 적어줄게요. 쉼표 눌러서 다음 번째 인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표 누르시고 우리가 구할 구입 건수의 열 번호는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3이라고 열 번호 적어주고요. 쉼표 눌러서 정확히 일치하도록 네, false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false 하셔도 되고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로 닫고 일단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구입 건수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4라는 숫자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과 얻을 수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J14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 이번에는 구입 가격을 또 곱해주러 또 그 다음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클릭하셔서 곱하기 연산자 해주시고요. VLOOKUP으로 구입 가격도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lookup value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 이 도서를 선택해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쉼표 눌러서 테이블 어레이는 C5에서부터 H12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지정해주는 C5에서부터 H12까지 해주시고 쉼표 눌러서요. 이번에는 구입 가격이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네, 6번째 열에 있으니 6이라고 적어주고 쉼표 눌러서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는 가로 닫아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4 곱하기 11,000이 되겠으니까 여기는 44,000이 나오겠다.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엔터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왔다면 맞는 거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다면 지금 우리 정복 문제의 함수들을 다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